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가 자기 그 대통령 재임 중에 한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이걸 두고 이제 메이저 언론들은 또 트럼프가 한 연설 중에 가장 미친 연설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가장 중요한 연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겠다. 루비콘을 건너서 배수진을 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자율구독료 말씀부터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힘드신 와중에서도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 연설의 의미는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과 법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아도 으스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엄령을 한정된 계엄령, 제한적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반란죄로 다 잡아들여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위더 피플 조직, 그 맹렬한 위더 피플 조직은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과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헌법과 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번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하면 미국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발표를 한 그 속뜻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짐작컨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승부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희같이 이제 야인으로 사는 사람, 저같이 야인으로 거칠게 살아온 사람은 질싸움도 합니다. 트럼프는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저희 그 단체 조직 그러니까 리솔 국자연 또 그 모태가 되는 이선본 이 저 단체 조직을 저도 이끌면서 항상 표면적으로 싸움이 지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뭐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혹은 총선에서 총선 승리를 못 거뒀더라도 혹은 공명선거 지원에서 충분한 성과를 못 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성과를 못 냈더라도 그 캠페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싸움에서 이 캠페인에 지면 내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캠페인을 끝까지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유도를 하면서 자기 내부 조직과 내부의 기반을 단돌이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전면전을 오늘 배수진을 치고 선포를 해버렸다고. 이 얘기는 뭐냐. 뒷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 뒷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연설의 효과는 뭐냐. 저는 한 4가지 꼽습니다. 일단 하나, 첫째,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나 이 싸움 내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진영을 정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회와 주법원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거 최소한 대법원 가는 거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어. 특단의 조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해야 돼. 라고 주의회와 주법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법원에 대해서 넌저시 이거 당신네들 대법원 가면 이거 잘 판단해야 돼. 이거 미국이 존속되냐 사라지냐의 게임이야. 대법원을 사실상 압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게 민초자유시민에 대한 호소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오늘 이제 제대로 선언된 겁니다. 오늘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만하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 연설이 깁니다. 40한 7분 되는데 이걸 10곡지로 나눴습니다. 10곡지로 나눴는데
열꼭지 다를 하는 게 아니라 열꼭지 꼭지 하나하나마다 다시 그중에 엑기스가 되는 부분 짧으면 30초, 길면은 또 좀 오래 그렇게 한 1, 2분 보는 그렇게 10꼭지로 나눴으니까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사명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번 싸움에 미국의 헌법과 법률 체제 그 자체가 걸려 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연설은요. 그 서두와 그 말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설은. 서두와 말미가 중요합니다. 이 첫 부분에 사실은 이 연설의 엑기스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꼭지를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Thank you. This may be the most important speech I've ever made. I want to provide an update on our ongoing efforts to expose the tremendous voter fraud and irregularities which took place during the ridiculously long November 3rd elections. As president, I have no higher duty than to defend the law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why I am determined to protect our election system, which is now under coordinated assault and siege. 자, 지금 보셨듯이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금 이 연설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한 연설 중에 제일 중요한 연설이다. 자기 모든 거 다 걸었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서 내가 선거의 공명성을 보호하려고 결심했다. 결심했다가 나와요. Determined to protect our election system. 선거 제도의 공명성을 지키려고 내가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선거 시스템에 일사불란한 그 공격과 그리고 포위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 보시죠. 두 번째 꼭지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헌정 질서가 지속되려면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못하면 헌정 질서가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두 번째 꼭지 보시겠습니다. The constitutional process must be allowed to continue. We are going to defend the honesty of the vote by ensuring that every legal ballot is counted and that no illegal ballot is counted. This is not just about honoring the votes of 74 million Americans who voted for me. It's about ensuring that Americans can have faith in this election and in all future elections.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정 질서는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제한적 계엄령을 취한다. 이게 헌정 질서의 중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는 뭐냐? 나의 당락이 아니다요. 모든 합법적 투표는 계산되고 모든 불법적 투표는 걸러내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미국 선거의 대선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선언을 두 번째 꼭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꼭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요. 종이투표가 가장 안전하다. 왜냐? 전자투표는 그리고 전자계산기는 그 내막에 뭐가 돌아가는지 보통 사람이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종이투표의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종인 것 같은데 실은 선관위 중앙서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걸 또 정부 종합전산센터 밖으로 빼내갖고 이상하게 또 그걸 화웨이 그 네트워크 장비 화웨이 방화벽으로 보호를 했는데 화웨이는 미국 측 주장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앞잡이 기업이니까 만약에 미국 측 주장이 맞다면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자비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양식에 의해서 공정할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소든 본투표소든 사전투표소 굉장히 제한하고 사전투표는 심지어 예약을 해야 될 거라고 이게. 거기에
선거 그 투표하게 돼 있는 사람 선거인 명부가 다 미리 준비돼야 되고 예약을 하면 준비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진짜 종이로 해야 되고 그 종이는 안 움직여야 되거나 움직이는 과정, 보관되는 과정이 완전히 투명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And on top of everything else, we have a company that's very suspect. Its name is Dominion. With the turn of a dial or the change of a chip, you can press a button for Trump and the vote goes to Biden. What kind of a system is this? We have to go to paper. Maybe it takes longer, but the only secure system is paper. Not these systems that nobody understands, including, in many cases, the people that run them, although unfortunately, I think they understand them far too well. 예, 여기서 말하듯이 아니 간단하게 조작하면 예를 들어서 선관위 중앙 서버를 간단하게 조작하면 예를 들어서 보관 중에 우리로 치면 사전투표 보관 중에 가짜투표지를 왕창 부어놓고 본투표 끝나고 마감시킨 다음 오후 8시 마감한 다음 1시간 동안 투표하지 않은 사람 몇 명 골라내가지고 중앙 DB에서 투표한 걸로 말하자면 그 상태를 바꿔놓으면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예요. 그 상태가 바뀐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한 이건 완전 범죄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기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QR코드 퍽퍽 박아놓고 거기에 스테가노그래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겉면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겉면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선관위의 주장이고 선관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심지어 현장에서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조차 포함해서 아무도 그 작동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 바로 도미니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심지어 현장에서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조차 포함해서 아무도 그 작동 과정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일 연방법원이 이 전자투표를 못하게 막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얘기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그 첨단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보안 장치를 하고 보안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보안 장치를 하고 또 하고 보안 장치가 겹겹이 붙는데 보안 장치라는 게 겹겹이 붙을수록 진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눈으로 보고 누구나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독일 연방법은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선거제도라는 건 누구나 눈으로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에 트럼프가 그 말했고요. 트럼프도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기투표로 대통령 시킬 수는 없다. 중국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기투표로 대통령 시킬 수 없다. 네 번째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 Democrats had this election rigged right from the beginning. They used the pandemic,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hina virus, where it originated, as an excuse to mail out tens of millions of ballots, which ultimately led to a big part of the fraud, a fraud tha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nd there is no one happier right now than China. Millions of votes were cast illegally in the swing states alone. And if that's the case,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swing states must be overturned and overturned immediately. Some people say that's too far out. That's too harsh. Well, does that mean we take a president and we've just elected a president where the votes were fraudulent? No, it means you have to turn over the election. And everybody knows, without going much further, and they've seen the evidence, but they don't want to talk about it, what a disaster this election was, a total catastrophe. But we're going to show it, and hopefully the court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will see it.
and respectfully, hopefully they will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Because our country cannot live with this kind of an election. We could say, let's go on to the next one. But no, we have to look also at our past. We can't let this happen.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국말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번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르기로 맘먹었다. 그래서 차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이용해서 우편 투표지를 수천만 장 찍어갖고 전국 천지 사방에 다 뿌렸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부정이 일어났는데 이 부정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시민 여러분이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내버려 두면 미국은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부정이 먹혀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죠. 이제 다섯 번째 꼭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aybe you'll have a revote, but I don't think that's appropriate. When those votes are corrupt, when they're irregular, when they get caught, they're terminated, and I very easily win. The mail-in voting scam is the latest part of their 4-year effort to overturn the results of the 2016 election. And it's been like living in hell. Our opponents have proven many times, again and again, that they will say and do anything to get back into power. 보시다시피 이거는 여기 이 꼭지는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 부정을 밝혀졌어. 부정을 밝혀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지. 뭐하러 또 재선거 치러?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투표는 지난 4년 동안 후보 시절부터 포함한 지난 5년 동안 나를 끌어내리려고 악랄한 짓을 해왔던 그 일련의 과정의 종합판이고 결정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미중 전쟁에 대한 노선 싸움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죠. 네. 여섯 번째 꼭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se entrenched interests oppose our movement because we put America first. They don't put America first. And we're returning power to you, the American people. They don't want America first. They only want power for themselves. They want to make money. That's why they don't want me as your president. 네, 여섯 번째 꼭지에서는 이게 기득권 세력이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 부정을 저지른 건데 이들은 미국을 제1순위로 두는 거, 애국심이라는 거 요만큼도 없고 결국 자기 입지 강화하고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나와 같이 트럼프 저와 같이 이들에 대해서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벌합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꼭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법무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 이거를 빗대서 말하고 있는데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행간은 법무부를 겨냥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에 지금 트럼프를 러시아와 공모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2016년에. 그렇게 FBI가 그렇게 트럼프를 몰았잖아요. CIA랑 짜고서. 이 과정에서 그게 이제 거짓이 밝혀졌으니까 누가 몰았냐가 지금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검찰총장, 거긴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더햄을 이 2016년 이 트럼프 사냥에 관한 음모를 조사하도록 이제 임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더햄을 조사관으로. 이 더햄이 근데 임명된 지가 지금 하세월인데 아무 보고서도 안 내고 아무도 제대로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잔챙이 한 명만 플리박인, 그러니까 유죄 인정 받아놓고 그 위는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번역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선 전에 이거 밝혔더라면 나한테 도움이 됐을 거다. 근데 뭐 이제는 지금 밝혀도 이제 나한테 도움 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다. 근데 지금이라도 보고서 제대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ome people in this administration, but fortunately not all, have been beaten down and disparaged. They just disappeared. Nobody knows what happened to them. Why aren't they active? Why aren't they involved? There's so much to be involved in. The corruption is so rampant. They just couldn't take it anymore. They were threatened by Democrats with impeachment, and horrible things were said about them, and they're good people. Even recently, the head of the GSA was hounded and harassed, as she reported, like she has never been before. What can I say? We caught Comey cold. We caught McCabe cold. We caught them all. We're still waiting for a report from a man named Durham, who I have never spoken to and I have never met. They can go after me before the election as much as they want. But unfortunately, Mr. Durham didn't want to go after these people or have anything to do with going after them before the election. So who knows if he is ever going to even do a report. 예, 보시다시피 더햄에 빗대서 사실은 그 윌리엄 바를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네 밑에 FBI도 있고 네 밑에 연방검사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이 그 법조 쪽에서 영향을 그 법조 그러니까 FBI, 연방검찰, CIA 이런 데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습니다. 트럼프가. 이자들이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하고 관계가 깊은 그런 거대 조직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말을 안 들어요. 너는 왔다가 가는 대통령이고 우리 이 자리에서 천년만년 해먹을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들을 어떻게 다뤄낼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꼭지를 한번 보시죠. 8번째 꼭지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 우편 투표제를 말하자면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확대했다. 그래가지고 8번째 꼭지는 제가 이제 언급 안 하지만 각 주마다 문제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각 주마다 문제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트럼프가 전부 언급합니다. 8번째 꼭지에서. 그런데 이제 이 언급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번역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이걸 낱낱이 전부 한 10여 분 이상에 걸쳐서 이걸 다 언급을 합니다. 이 꼭지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만 한번 보시죠. Most Americans would also be shocked to learn that no state in the country verifies United States citizenship as a condition for voting in federal elections. This is a national disgrace. No other advanced country conducts elections this way.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instituted major restrictions on mail-in voting specifically because they recognize the nearly unlimited potential for fraud. Out of 42 European nations, all but 2 prohibit absentee ballots entirely for people who reside inside the country, or else they require those who need absentee ballots to show a very, very powerful ID. Throughout the Democrat effort to dramatically expand mail-in voting, the Democrat Party leaders were also feverishly working to block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against fraud, such as signature verification, residency verification, or voter ID. And citizenship confirmation was almost unthought of that we should ask for it. Can you believe this? These are not the actions of people who want fair elections. These are the actions of people who want to steal elections, who are willing to create fraud. It is important for Americans to understand that these destructive changes to our election laws were not a necessary response to the pandemic.
The pandemic simply gave the Democrats an excuse to do what they have been trying to do for many, many years. In fact, the very first bill that House Democrats introduced when Nancy Pelosi became Speaker was an attempt to mandate universal mail-in voting and eliminate measures such as voter ID, which is so necessary. Dramatically eroding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s was the Democrats' number one priority for a simple reason. They wanted to steal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All of the Democrat efforts to expand mail-in balloting laid the groundwork for the systematic and pervasive fraud that occurred in this election.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의 우편 투표 확대하면서 그 신원 확인 제도를 하나도 강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원 확인 제도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민권자인지도 확인도 안 했고 심지어는 유권자 아이디도 확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표를 막 발행해서 뿌려놓으면 누군가는 표를 걷어들여가지고 가짜표 만들어서 막 부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케이스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러한 그 움직임이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명분을 얻어가지고 왕창 확대된 건데 이 움직임은 이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민주당이 나가왔었다.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추진했던 법안이 뭐냐. 한편으로는 누구나 아무에게나 모두 우편 투표를 열어주자. 그런데 그때 유권자 증명을 유권자 신분 검사를 하지 말자 방향으로 이미 팬데믹 나오기 전에도 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바로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민주당의 그 기본 멘탈이 미국을 해체하는 방향,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의 공화국의 기본 주춧돌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찍고 있음으로써 공화당 기반을 확 긁어모으는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꼭지를 한번 보시죠. 9번째 꼭지는